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를 통해 이 플립 러닝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 나눠볼 저는 최정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교수님들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른 교육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가요? 학생들의 성향은 점점 다양화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의 성과는 높아만 지고 있으니 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셔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동안 많은 학습자들을 만나고 이 교사학습을 진행하면서 적잖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나름 성공리에 이 수업을 진행했던 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이 강좌에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학생들의 교육 요구도에 맞추어서 교육 성과를 높이고 또 교육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론이 바로 이 플립 러닝입니다. 지금 시대적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 플립 러닝의 구조는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플립 러닝의 교수 설계와 또 수업을 실제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의 교수 전략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제가 요약만 담아서 이 영상에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강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 플립 러닝 교사학습 구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두 번째, 플립 러닝 교사학습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이 플립 러닝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업의 전략들을 안내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은 이 실제 플립 러닝을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교수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본인의 수업을 다시 이렇게 재설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한 수업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플립 러닝의 교수 설계를 담았고 또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플립 러닝이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교수법들 굉장히 많이 소개가 또 되어졌는데요. 왜 유독 이 플립 러닝이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그저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잘 찾거나 또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수준의 인재가 인정을 받기 충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고 쓰고 세마는 이른바 3R 인재형이 요구되었는데요. 최근 지능정보화 시대의 복잡계 속에서의 인재상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또 협업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해낼 줄 아는 이른바 4C형 인재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4C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의 주체가 바로 교수자가 아닌 학습자들에게 메인 키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교수자 중심의 지식 전달형 강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협력 학습이 메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학습의 구조도 좀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데요. 바로 그 수업의 구조를 좀 바꾼 모델이 바로 이 플립 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플립 러닝의 교사학습 구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플립 러닝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의 모델인 이 강의식 수업과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오기 전에, 즉 프리클래스에서 아무런 교사학습 활동을 하고 오지는 않죠. 물론 일부 아주 특수한 우수한 인재들은 예습이라는 걸 하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인클래스, 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본차시 학습에서 배우게 됩니다. 누구로부터요? 이제 교수님들로부터 아주 좋은 양질의 강의를 듣게 되죠. 그런데 이제 수업에 한정되어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기초 지식이나 이해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학습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 완전 학습을 위해서는 마무리인 이 포스트 클래스에서의 개별적인 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은 보통 학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교육에서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습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습은
혼자서 하는 어떤 과제 형태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팀플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팀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다양화되어지는 교육 어떤 결과물들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 팀플 같은 경우를 많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 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그 성향이 지금 점점 변화되어지고 있는데 개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서로가 이렇게 공유되어지고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학습의 역량의 그런 그 채널도 가지고 있지만 의외로 이렇게 뭔가를 모여서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은 또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플랩 러닝의 구조는요. 이 학습에 있어서 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습을 본차시 학습으로 한번 올려보자라는 그런 발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습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전에 당연히 기초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학은 교수님들이 실제 인클래스 안에서의 강의를 사전 학습으로 제공을 하자라는 그런 그 의미인데요. 이 인클래스에서 강의를 준비하시는 양에 굉장히 좀 마이크로하게 좀 축소하시고 압축하신 아주 핵심적인 위주로 이런 지금 제가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핵심 강의 정도의 수준에서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전 학습을 통해서 기초 지식을, 사전 지식을 쌓고 오게 하고요. 인클래스, 즉 교수님과 또 여러 동료 학습자들이 있는 그런 교실 환경 안에서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토론하고 토의하고 또 다양한 PBL이라든지 다양한 문제 중심 학습을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습의 과정을 인클래스에서 좀 더 힘주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을 해야 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집에 가서 수업이 끝난 이후의 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바로 이 학은요. 어떤 그 지식적인, 인지적인 능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공부하기 위한 학을 말씀드리기보다 사실 이 플랩 러닝이라는 것은요. 학생들이 학습을 스스로가 경험하고 채워나가고 구성해 나가는 그 과정 안에서 스스로가 배우고 느끼고 또 창의적으로 뭔가 생각을 확산을 하고 또 실천할 사항들을 끌어내는 어찌 보면 약간 그 태도적인 성찰적인 면을 제가 이제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녹색의 학은요, 학생들의 그 역량 중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 마음의 힘에 대한 역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플랩 러닝을 통해서 사전 학습을 통해서는 지식, 날리지를 쌓고 오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역량화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스킬을 인클래스 안에서는 업하게 하고 응용 능력을 이제 높이자는 말씀이죠. 마지막에 이 A는요, 애티튜드적인 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플랩 러닝을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학습자가 수업 전에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해 오고 교실 수업에서는 교수자의 코칭과 또 동료 학습자들과의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협동 학습을 통해서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내는 교사학습 방법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플랩 러닝을 한마디로 더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 학생들의 그런 그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높이고 또한 우리 주변의 그 동료 학습자들과 협업을 통해서 정말 그 높은 수준에서의 여러 가지 학업의 성과물을 끌어내기 위해서 인클래스 안에서 액티브 러닝을 진행하자라는 게 이 플랩 러닝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인클래스 안에서 그러한 협력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시간, 물리적인 시간대가 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협력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사전 지식, 기초 지식, 기반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반 지식을 상시 학습을 통한 이런 어떤 그 다양한 수업의 정보들을, 그러니까 수업의 컨텐츠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학습을 하고 인클래스에 와서는 자유롭게 토의하고 토론하자라는 것이 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플립 러닝에서는 한 가지 염두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교수님들의 역할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강의에 익숙하신 교수님들께서는 이 플립 러닝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조금 다른 퍼포먼스가 요구됩니다.
실제 이 플립 러닝에서는 다양한 액티브 러닝, 즉 학습자 중심의 활동들이 전개가 많이 되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의 코칭 능력이 요구가 됩니다. 혹자는 그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해야지 그 많은 학생들과 어떻게 1대1씩 대응을 하고 또 코칭을 할 수 있겠느냐. 또 이 강의를 미리 찍어서 제공하면 나중에 이 교수자들이 축소가 되면서 결국 수업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공교육에서부터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우려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대가 많이 변화되었고 또 실제 우리 학생들의 그런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채널 양식들이 이미 디지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포노사피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폰이나 미디어를 신체 일부처럼 활용하는 아이들의 성향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사전학습을 돕는 또한 그 학습 기회를 확대시키는 편이 훨씬 교육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잠재된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교수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수님들께서는 그동안 너무나 훌륭히 수행해 오신 티칭을 가르치는 것들을 사전학습 자료원을 구성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조금 더 모아주시고요. 또 실제 교실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 능력을 끌어내기 위한 코칭을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코칭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또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코칭이라는 것은 좋은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끌어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강좌에서는 이 플립 러닝을 진행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수업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